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의 죽음을 계기로 대장동 특검 논의가 다시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한결같이 특검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왜 진척이 없는지 그 속사정을 이정권 전 교수님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유한기 전 본부장이 9일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14일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10일날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대장동 비리의 몸통에는 접근하지 못한 채 조연 내지는 종범에 불과한 사람들만 희생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든 유한기 본부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유동규, 유한기 그리고 정진상 그 윗선으로 올라가는 수사가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은 차단이 됐다 할까, 그렇지 않아도 뭐 검찰 수사가 윗선 수사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만은 유한기 전 본부장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이 결과적으로는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검찰이 정말로 이 사실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의지가 확고하다면 유한기 씨가 그렇게 세상을 떠남데도 불구하고 증거를 찾아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뭐 녹취록도 있고 뭐 그 당시에 유한기 한 사람만 빠졌지 당시에 그 관계자는 다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유한기가 살아있고 누가 살아있더라도 이 검찰이 그런 의지가 없다면 아무리 많은 증거를 들이대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면 과연 검찰이 이제 진실 규명의 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그런 진실을 밝혀내는 그런 조건인 것 같고, 그 점에서 보면 유한기 씨가 저렇게 됐으니까 상당히 좀 차질은 있겠지만, 그러나 검찰이 정말로 의지를 발휘한다면 저는 뭐 그 진실 규명에는 엄청난 뭐 그런 차질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뭐 유한기 본부장이 U2라고 할 정도로 유동규가 U1이고 그 대장동 사건 진행의 전후 과정이라든가 비리가 일어난 사실 내용에 대해서 유동규만큼은 모른다 할지라도 10여 년 이상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일을 했는데 척하면 삼천리지 그 모르고 있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유한기 전 본부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하나는, 지금 직접적인 혐의는 그 로비 자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황무성 당시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을 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정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있을까? 뭔가 알려지지 않은 뭐 그런 내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게 있나요? 저 과거 재벌이라든가 또 지난번 이낙연 전 대표 그 비서실 부실장의 죽음, 검찰 수사 받다가 그것도 밥 먹으러 점심 먹으러 나가고 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주군이라든가 자기가 모시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입을 다무는 게 상수다. 죽음으로써. 그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이 경우도 아무리 봐도 좀 의심이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셨지만 2억 원 자기가 먹은 거 그건 자기가 이제 억울하다고 늘 이야기했고, 또 하나가 바로 당시 이재명 시장이 직접 황무성이 쫓아내 이렇게 지시를 했느냐. 왜냐하면 그 유한기가 황무성한테 이거 시장님 지시예요. 그걸 왜 못 알아들으세요? 이랬거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시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이 만약에 관련됐다면 이 사람이 지금 기소될 때 기소 사유는
2억 원 그 뇌물이지만은 사실 이제 가서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 아마 검찰은 그거부터 팔려고 그러겠죠. 이 시장의 역할이 뭐였냐. 응? 너는 당신은 이 시장에게 어떤 관계로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 그 이제 파고들 테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그게 엄청난 부담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장 입장은 어떻게 지금 이 후보 집권당 대선 후보인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진실을 이야기했다가 내가 더 어떤 엄청난 뭐 그걸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개연성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모르니까, 개연성이. 모르니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저 사람이 아마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분 보고 이렇게 뭐 안 좋은 추측을 한다는 게 좀 미안하긴 한데 왜냐하면 자기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갔고 또 가족들도 지금 포렌식 그 전화기도 안 내놓겠다 유서도 안 내놓겠다 이거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 3자로서는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점에서 볼 때 글쎄 저는 이제 그분이 과연 저 유한기가 그분을 몰랐을까? 당연히 알지.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끊어야 되겠다고 끊지 않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이 되네요. 예. 그러니까 황무성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 이것은 다른 것은 잡아 떼면 되는데 예. 이건 녹취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녹취록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 뗄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될 경우 이재명 후보한테도 뭐 직권남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 소지가 충분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는 이제 대장동 비리 사건은 잘 넘어가는 모양이다. 검찰도 수사 의지가 없고 또 야당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 김진태 그 사람 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TF 만들어서 한다는데 뭐 하나 내놓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어떤 뇌물을 받았다든지 뭐 자금이 거리 흘러 들어갔다든지 배임을 그게 지금 뭐 없다 보니까 설설설설 잊혀져 가고 소강 상태로 들어갔는데 유한기 씨 이 죽음으로 인해서 대장동 비리가 다시 전면에 부각되고 그 과정에서 특검 이거 검찰 수사로는 안 되겠다. 자꾸 중심은 놔두고 외곽만 치다 보니까 애먼 사람들만 죽는 것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이재명 씨가 앞장서서 그런 말 했죠. 몸통을 놔두고 왜 저 장관이만 잡고 있어. 특검을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옛날에 저 영화도 본 적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 이 유정에 있잖아요. 이 유정에서 이 화재가 발생하면 그 걷잡을 수 없거든. 그렇죠. 근데 그것을 불을 끄는 방법이 그 안에다 폭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폭탄을 떨어뜨려 완전히 진공 상태를 만들어 불을 끄는 거거든. 이분이 전략이 그거 아닌가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금 불이 확 이제 붙어오르려니까 거기다 폭탄 때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특검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걸 완전히 덮으려고 그런 작전이 아닌가. 갑자기 사람이 요즘 와서 특검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이야기 말하는 거 보면은 그 말이 윤석열 후보가 한 얘기가 아닌가. 그럴 정도로 지금 얘기가 바로 그거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몸통 수사 안 하니까 애먼 사람들만 죽어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예. 주변 사람들만 이렇게 비극적인 참사를 맡고 있지 않느냐.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빨리 특검을 해야 한다. 지금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그러니까 마치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이가 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참 이게 누가 해야 할 소리를 누가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재명 씨가 머리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이죠. 처음에는 절대 특검 못한다고 그랬거든. 그 왜? 장깨다. 그 시간 벌기 위한 장깨 그렇죠. 아니냐.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으냐. 검찰 수사를 보고 만약에 미진하다면 그때 특검하면 되지 않냐 이랬거든. 반대하다가 조건부 수락을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조건부 수락을 했단 말이지. 그러다가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조건부 수락 그게 또 뭐냐 했더니 부산저축은행 수사 그 비리 의혹 이것도 같이 하자 이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뭐라냐. 그건 내가 전에 이미 하자고 했어 내가. 진짜 하자고 온 거 아닙니까? 같이 하던 특검을 빨리 하자고 온 거예요. 하자고 했어. 이러니까 또
이제는 어떻게 했냐. 이재명 후보는 계속 특검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에서는 슬슬 피한단 말이지.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할 그런 의지가 확고하다면 민주당이 지금 바로 윤호중 씨가 바로 김기현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협상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국민의힘에서는 협상하다 했는데 윤호중 원내대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말도 안 해. 이러니까 역할 분담을 한 것 같다. 윤호중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로 가버려가지고 찾을 수도 없고. 근데 또 윤호중이는 기자들 만나면은, 난 지금 늘 열려있다, 문호는. 그런데 뭐 저쪽에서도 시간이 안 맞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말로는 그러는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특검을 만드는 것은 정치권, 그렇죠. 정당에서 예, 협의가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야 간에. 예. 당연히. 특검법을 만들어야 하니까 특검법을 만들려면 그 대상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범위 이런 거 다 정해야 하는데 그걸 논의하려면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만나야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만나주지를 않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받는 인상은 역할 분담을 했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재명 씨는 계속 공세를 나가야 돼. 계속 특검하세요. 정공법으로 정면 돌파로 가고 민주당에서는 그냥 슬슬 자꾸 뭉개게 네. 이렇게 역할 분담이 된 것 같은데 이번에 재밌는 건 윤석열 후보가 나 이미 그렇게 했고 또 하자고 그러면 아마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야 이랬거든. 부산 저축은행 관련해서 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때 중수일과장인가 하면서 그 사건을 다 봤으니까 당신들 지금 하면 이거 까발리면 나는 그가지만 당신들 참 입장 난처한 처지에 있을 수도 있을 걸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당시는 그 수사를 할 당시는 여권 쪽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부 쪽 사람, 문재인 정부 쪽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비리들이 있는 걸 다 아니까 이거 까발려봐. 당신들이 더 고약하지. 나는 아무 관계 없어. 그렇게 그러니까 되는 건데. 재미있는 많은 이야기가 있을 거라고 했으니까 이거 빨리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쌍특검 가야지. 예? 가가지고 꼬불사주도 하고 다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말로만 하고 이제 민주당 같은 지금 이재명이가 다른 법안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주당 상임위원장 또 간사들 불러 모아놓고 방망이 들고 뭐고 있냐 때려쳐라 안 되면 패스트트랙 다 올려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얘기에 대해서는 특검에 대해서는 자기 혼자 떠들지 민주당한테 그걸 빨리 특검 처리하시오 뭐 언제까지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런 얘기는 입 밖에도 안 내잖아요. 그 이번에도 지난 9일 마지막 국회 그 본회의에서 이재명 하명법 이환수법 3개 중에 2개 통과했잖아요. 대장동 방지법. 이렇게 확실히 말이지 금방 그냥 지시하자마자 바로 정광석과 같이 해치우는 그 사람들이 왜 특검에 대해서는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노동이사제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빨리 임시국회 열어갖고 처리하자는 거 처리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곧 하겠다는 건데 특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굼떠.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저 꽤 많은 이재명이가 또 무슨 수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돼 있습니까? 뭐 국민들도 다 알죠. 국민들 이거 들려먹고 기만한 행위다. 입으로는 특검 얘기하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서로 역할 분담해갖고 너희들 가만히 있어. 절대 특검 하면 안 돼. 하더라도 최대한 늦춰가지고 뭐 아예 이 대선 기간에는 특검 시작도 안 될 정도 그쯤 가서요 막판에 들어줘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전략적으로. 계속 밀어붙인 척 하다가 후보 등록되고 나면 사실 특검이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래 그때까지 가자는 거지. 예? 후보 등록때까지만 이런 식으로 끌고 가자 이거겠죠. 이러다 보니까 언론은 지금 또 선거가 사실상 지금 시작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정들을 다 알면서도 왜 이렇게 특검이 안 되고 있는지를 아주 적확하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를 않고 이재명 얘기, 윤석열 얘기 이런 것만 보도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받아쓰기 지금 보도를 하니까 이재명이가 가장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처럼 돼버렸어요. 요즘 그렇게 돼 있죠. 분위기가 요즘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유튜버처럼 왜 이런 사정이 있는지 이걸 언론들은 잘 얘기를 안 해요. 혹시 잘못하면 내가 저쪽 누구 편든다. 또 우리 대부분 뭐 친문 딸랑이 언론들이다 보니까 그 사정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이재명이가 지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자고 방방 뜨고 있고 특검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범인이다. 마치 윤석열이가 반대하고 윤석열이가 범인인 것처럼 이렇게 오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뭐 선거 전략으로는 잘 먹히는 수법일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 국민들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무슨 사과 반성 계속 뭐 릴레이하듯이 하고 말이죠. 그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재명이 볼 때 분위기가 싹 좀 달라지거든. 그래서 재미를 낸 것 같다. 이럴 때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가면 뒤치다거리는데 이거 누가 하냐?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겠지. 이러고는 거짓말도 자주 하다 보면 본인도 그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로 믿고 있게 되고 국민들도 그게 세뇌가 되는 거거든요. 야 이재명이는 진짜 그 특검에 반대 안 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인허가권을 사업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관리 감독 책임도 지고 있고 그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성남시 안에서 시장 이하 밑에 있는 기구들과 거기 공사들 이런 데서 만들어서 했던 그 엄청난 사업에서 엄청난 비리 의혹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시장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순결하고 오직 시민 이익만을 생각했고 나머지 밑에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니 본인 스스로가 설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대로 설계자 그 사람이 일본 플레이어예요. 요새 무슨 오징어 게임에 그 사람은 놔두고 이런 잔챙이들 종범들만 이 검찰이 두드리다 보니까 자기들도 뭔가 성과를 내하고 이게 특검으로 갈 것은 뻔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해두는 거 아닙니까? 윗선만 안 건드리고.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죽어나는 거죠. 제가 또 가장 참 안타까운 일은 문재인 대통령이 요새 어디 갔습니까? K방역 이것도 없고 더더구나 대장동 같은 이 사건은 성남시 규모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 규모를 보면 이거 엄청난 국민 배신 행위거든. 그렇다면 대통령이 이럴 때 말이죠. 그냥 전에 한마디 했죠. 신속하고 신속하게 무슨 철저히 수사를 한마디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는가 이거 국민의 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일은 아니지. 그런데 임기 말이 되니까 눈치 보기에 바빠서 이런지 말이죠. 쑥 들어가고 아무 말도 안 해. 종전선언이나 말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권 자체가 지금 도덕성이 저는 참 심각한 도덕성의 위기에 왔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진중권 전 교수는 그랬대요. 자기 엊그제 요새 민주당에서 이재명학, 재명학 공부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패러디해갖고 재명학 1에 보면은 지금 문재인은 입을 다물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이재명의 멘탈리티, 이 인간성을 분석해 보니까 이재명은 아주 철저한 기회주의자고 만약에 뭐 집권을 하든 안 하든 자기한테 무슨 불리하다. 그래서 문재인을 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희생제물로 삼을 사람이다. 대신 윤석열은 보니까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설사 문재인을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당연히 하겠지만 이른바 이 문재인 정권처럼 정치적 보복 차원에서의 문재인을 치지는 절대 안 할 것이다. 정치 보복은 안 하고 DJ처럼 DJ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통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쪽으로 갈 거다. 이렇게 딱 비교를 했는데 우리가 들어도 대체 옳은 말이다. 그런 지적이 그래서 되더라고요. 눈길을 끄는 게 기회이성 원칙 이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기회 이성이라는 게 그 진중권 교수 이야기하면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180도 바꾸고 말을 180도 바꿀 수 있는 거거든. 바꾸고 있잖아요. 영원장이에요. 대단해. 그러니까 이재명 그런 점에서는 이 날렵하기가 민첩하기가 정말 대단해요. 반란개비입니다. 반란개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주 임기응변이랄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라고 하나요? 부단이랄까
달인을 넘어서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진짜 입신의 어쨌든 경계. 이 특검도 입으로만 입에 발린 소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쇼 진짜 그만두고 어쨌든 이 대장동 비리는 규명이 돼야 하고 그것이 어느 사람이 집권을 하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검찰에 더 이상 맡겨둘 수 없으니까 빨리 특검을 구성하는 쪽으로 이재명이가 민주당한테 지시하면 금방 특검 미뤄집니다. 그럼요. 당장 뭐 일주일 내에 특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좀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재명 하명법에 그것도 포함해야죠.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